사람 먹는 음식과 지방과 고기를 먹이지 말라는 말을 쉽게도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췌장염에 걸릴 확률이 21배나 올라가는 중성화는 정작 권하고 있으니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기연구소 김정규 소장입니다. 오늘은 긴급 이슈 점검 5번째 시간으로 왜 췌장염 확률이 21배나 올라가는 중성화 수술을 권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중성화 수술과 췌장염은 무관한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보호자들은 중성화 수술이 개의 건강을 위해 필수 절차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의학 연구들은 중성화가 일부 질환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췌장염입니다. 일부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고기와 지방을 먹이면 췌장염이 생긴다는 말은 낭설이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말을 하면서 중성화 수술을 하면 췌장염 확률이 21배나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말을 아무도 안 해주고 있죠. 췌장염이란 어떤 병이죠? 췌장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강력한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이 소화효소는 정상적으로는 장내에서만 활성화되지만 췌장염이 발생하면 효소가 췌장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자신의 조직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췌장이 자기 자신을 소화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췌장액이 주변 조직으로 새어나가며 강한 염증과 조직 괴사를 유발하고 심각한 경우 복강 내 다른 장기로 염증이 퍼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그 통증의 강도입니다. 췌장 주변에는 복막신경총이라는 복막 내 가장 민감한 신경망이 존재합니다. 이 부위가 염증으로 자극되면 환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인간의 경우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 숨쉬기도 힘들 정도의 통증으로 표현되며 개 역시 숨소리, 복부 경직, 식욕 거부, 움직임 기피, 울부짖음 등으로 고통을 표현합니다. 수의학 책에서 나오는 기도 자세라는 것도 있지만은 췌장염의 경우 대부분 아이들은 주둥이를 땅에 박고 통증을 호소합니다. 췌장염은요, 걸리면 끝인 병입니다. 췌장염은 처음 급성 췌장염으로 오고 급성에서 회복되더라도 만성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고 재발도 잦습니다. 특히 한번 발병하면 고지방식, 간식,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 사소한 요인으로도 쉽게 악화됩니다. 한번 췌장염을 앓은 개는 평생 식단 조절을 철저히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소화효소 보충제, 췌장 보호제, 진통제, 항염제 등의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즉 췌장염은 단발성 질환이 아니라 개와 보호자 모두의 삶을 바꾸는 만성 질환입니다. 따라서 이 병의 발병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중성화와 췌장염의 상관관계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UC 데이비스 연구, 나이와 중성화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데이비스 캠퍼스의 수의과 대학 연구에 따르면 7세 이상 중성화된 개는 비중성화된 개에 비해 췌장염 발생 위험이 1.5에서 2배 높았습니다. 특히 중성화된 암컷에서 더욱 두드러진 발병률이 확인되었으며 연구진은 호르몬 변화와 대사 이상이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독성 역학 연구, 중성화가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2020년 수의 독성학 및 역학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었습니다. 중성화된 개는 췌장염 발생 위험이 약 3.6배 증가, 이전에 외과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위험도는 무려 21.1배까지 상승합니다. 특히 마취 경험, 예컨대 스케일링을 위한 마취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21배가 넘게 상승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중성화가 개의 신진대사 및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질병 발생률에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성화 이후에 왜 췌장이 위협받는가라는 질문을 해야겠죠. 중성화 수술은 단지 생식 능력을 차단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호르몬은 체중 조절, 인슐린 민감성, 지방대사, 염증 반응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중성화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중 증가 및 복부 지방 축적, 이것은 지방 분해 효소 과다 자극으로 이어지고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고지혈증 및 고지방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되고요. 이것은 췌장 내 효소 과활성화를 일으킵니다. 면역체계 조절 능력이 저하되고요. 이것은 염증성 반응에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량 감소와 대사 저하가 일어나고요. 이것은 지방 축적의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기전으로 인해서 췌장에 만성적인 부담을 주고 급성 염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보호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췌장염은 흔히 보이는 질병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중성화했다면 혹 췌장염 증세가 있다면 다음 사항을 늘 신경 써야 합니다. 중성화 이후 건강 모니터링 강화, 체중, 혈중 지방, 호르몬 수시 체크,
제일 중요한 거는요, 중성화한 아이는 절대 마취를 동반한 시술을 받으면 안 됩니다. 중성화한 아이가 마취를 동반한 시술을 받았을 경우에 췌장염 발생 확률은 21배가 넘게 올라갑니다. 7세 이상의 개의 정기건강검진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중성화된 개라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평생 병원을 다녀야 합니다. 또한 평생 마취할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니면 췌장염 발생 확률이 중성화한 개는 21배가 늘어납니다. 어떤 수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성화한 아이가 체중 조절에 쉽게 실패하는 것은 보호자 탓이다. 제한급식으로 얼마든지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다. 중성화한 아이가 식탐 조절이 안 되고 그로 인해 체중이 늘어나는 부작용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먹고 싶어하는 아이를 강제로 제한급식해서 체중을 조절하는 일은 아이의 삶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아이를 결핍 상태로 지내게 만듭니다. 위는요,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90%를 만들어냅니다. 먹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핍 상태의 지속은 아이에게 오직 먹는 거 하나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 먹는 음식과 지방과 고기를 먹이지 말라는 말을 쉽게도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췌장염에 걸릴 확률이 21배나 올라가는 중성화는 정작 권하고 있으니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마취할 일이 없다는 보장을 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는 21배의 췌장염 발생 확률을 감소해야 되는 것이 중성화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1000마리 넘는 아이들을 사육한 30년 동안 췌장염에 걸린 아이를 딱 한 마리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주변의 중성화한 아이들 중 췌장염에 걸린 아이는 최소한 10마리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 멀쩡한 아이를 이렇게 위험한 일로 몰아넣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어쩌면 고기와 지방을 먹이면 췌장염에 걸린다는 말은요, 중성화한 아이들이 수없이 많은 현실에서 또 중성화한 아이 중에 스케일링 등을 이유로 마취를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이 드문 입장에서 그 아이들이 걸린 췌장염 때문에 고기와 지방을 먹으면 탈이 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중성화하면 췌장염 확률이 2~3배 올라가고요. 중성화한 아이가 한 번이라도 마취를 경험하게 되면 췌장염이 걸릴 확률이 21배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명심하십시오. 중성화는 결코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다음 이슈점검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